안녕하세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함이지요. 그것이 계명이든 아기 이름을 짓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장명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짓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발음오행론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널리 퍼져 있어요. 거의 모든 장명 앱에 다 이게 깔려 있고 대다수의 장명가들도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발음에도 오행이 있는데 이름 석자의 발음 오행이 쭉 이어서 서로 상생하면 부귀영화도 누리고 만사가 형통하는 좋은 이름이 된다는 거고요. 이름 세 글자 중에 하나라도 상극이 포함되면 평생 불운을 끼고 사는 나쁜 이름이 된다 이겁니다. 심플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엉터리입니다. 요즘 말로 이름의 기륭 판단력이 1도 없는 이론입니다. 사진 2장만 보시면 저절로 알게 되십니다. 보시고 나면 이거 정말 엉터리네 하는 말씀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작년과 올해 희대의 범죄자 넘버 5 이름은 제가 붙였습니다. 최윤종, 조주빈, 정유종, 최원종, 거기에 김래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5사람 이름 모두 이름 석자의 발음 오행이 서로 상생하는 만사형통격 이름이 됩니다. 발음 오행론으로 보면 부귀영화를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최소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름들이 전부 나쁜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극단적으로 나쁘기는 어려운 일 아닐까요? 완전 난센스입니다. 전혀 안 맞는 거죠. 이름과 전혀 무관한 이론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실까요? 네, 이건 명단이 들어있는 사진인데요. 이 명단이 무슨 명단이냐 하면 고시성을 가졌는데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현역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노란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이름 석자의 발음 모형이 서로 상생하는 만사형통격 이름입니다. 반면에 노란색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름 세 글자 사이에 상극이 하나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나쁜 이름이 됩니다. 평생 불운하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예로부터 사법고시 합격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 좋다는 사람은 83명 중에 10명에 불과해요. 나머지 다른 73명은 평생 불운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을 땄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가운데 10에 8, 9은 다 나쁜 이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감이 좀 오시죠? 이 발음 오행 이론은 이름의 기능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이론입니다.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이론과 반대로 지어야 잘 사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 이론을 가지고 감정도 하고 이름을 짓는 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거의 선무당 수준입니다. 저도 이름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 이론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본체만치 하세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분들이 말하는 발음 오행은 뭐고 상생과 상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결론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발음 오행이라고 하는 말은 발음에도 오행이 담겨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발음 오행은 소리 오행이라고도 그래요. 발음은 뭐 다 아실 테고 오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라고 합니다. 누구나 이 목화토금수를 조금만 아시게 되면 이런 엉터리 이론에 속절없이 당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셔서라도 조금 이렇게 얘기할 만 하세요. 그리고 유식하다는 말씀도 들으실 수 있어요. 시간도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저 뭐 5분 정도 교양 철학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우주의 모든 삼다만상은 목화, 토금수 5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목은 나무 같은 거예요. 화는 불이고요. 토는 흙이고 금은 쇠붙이나 딱딱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는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성분이 이 목화토금수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가령 여기서 불이 있는데 화죠. 불이 조금 사그러드네요. 그때 장작을 넣어주면 불이 살아나겠죠. 장작은 나무니까 나무는 불을 살린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린다. 딱 맞는 표현인데요. 반대말이 좀 지랄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죽인다잖아요. 반대말이. 이걸 학문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살린다 대신에 삶과 죽음, 즉 생과 사의 생자를 빌어다가 살린다 대신에 생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생한다. 나무가 불을 생하니까 목은 화를 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한자자도 빼버리고 그냥 목생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우리말로 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생은 좀 들어보셨죠? 이 말은 목화토금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쓰기는 우리가 서로 상자에다가 생활생자 이렇게 상생이라고 써요. 그런데 목이 화를 생하는 거지 거꾸로 화가 목을 생하는 건 아닙니다. 완회예요.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목은 이렇게 목생화 이어집니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물은 뭘 생하느냐? 나무를 생합니다. 나무는 물 없으면 죽겠죠. 말라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만일 불인데 조금 약해. 그럼 뭐가 필요해? 나무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무인데 조금 약해. 그럼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이해되시죠? 예. 반대로 그건 뭐냐면요. 하나를 건너뛰면 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나무는 덥지만 불은 꺼버립니다. 화는 토는 덥지만 금은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금은 물은 덥지만 나무한테는 도끼 같은 거예요. 나무를 다듬어요. 나무는 불은 덥지만 땅은 헤집어가지고 땅을 극합니다. 그리고 토는 물한테는 댐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행은 목화토금수가 있고 서로 상생과 상극을 한다. 상생과 상극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상생의 의미는 도와준다, 밀어준다, 낳는다, 혹은 존재를 잘 부각시켜준다 이런 뜻까지 있고요. 상극은 견제한다, 해한다, 덜어낸다, 그리고 힘을 빼낸다 이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주도 다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발음오행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럼 발음오행은 뭐냐? 발음에도 목화토금수가 있고 얘네들이 서로 상생과 상극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건 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유명한 파동성명학 대가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도 누를 끼칠까 몰라서 출처는 생략했습니다. 여기서는 자음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기역과 키역은 목이라고 하고요. 니은, 니귿, 리을, 티읕은 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응, 히읗은 토고요. 시옷, 지읒, 치읒은 금에 해당되고요. 미음, 미읍, 피읒은 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 오행도 목화토금수니까요. 서로 상생과 상극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극은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5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이름이야말로 이름 석자가 쭉 이어가지고 상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이 될 만큼 아주 만사가 잘 형통하는 그런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발음오행론에 넣어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죠. 그 전에 한 가지만 어휘를 좀 통일할 게 있습니다. 이름 다음에 나오는 글자를 우리가 명상자라고 하고요. 명상자 다음에 나오는 글자를 우리가 명하자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반시는 비읍이니까 수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수 이렇게 쓰고요. 수와 상생되는 건 수생목도 있고 금생수도 있죠. 수생목이 여기 목이 자리 잡게 되면 목은 다음에 명하자와의 관계가 수생목도 되고요. 목생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수잖아요. 그죠? 기억은 목에 해당되고요. 문은 다시 수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수, 목, 수 이렇게 서로 상생, 거꾸로 상생해도 됩니다. 이렇게 상생하면 좋은 이름이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니은, 리을, 티귿이 화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들어와서 여기 만약에 뭐 방기탁이다. 이렇게 되면 이 이름도 훌륭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금이 왔을 때는 또 순서대로 쭉 이어서 상생하면 좋은 이름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같은 오행은 그냥 상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서 만들어진 만사형통격 발음오행 배열표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그분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한자로만 나와 있어서 제가 한글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논리는 간단하죠. 성을 포함해서 이름 세 글자의 발음오행이 서로 차례대로 상생하면 만사형통격이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상생해도 오케이입니다. 같은 오행은 상생으로 치는데 세 개가 똑같은 오행이 되는 것은 서로 좀 의견이 다르네요. 자, 그런데 가령 성씨가 시옷이나 지읒, 치읒이 되면 금에 속합니다. 이쪽에 있는 게 금이잖아요. 이게 모두 성씨가 금에 속하면서 만사형통격에 해당되는 그런 오행 배열입니다. 성씨가 금이니까요. 다음 글자, 그 명상자가 수나 토에 해당되면 되고요. 이게 수일 때는 금이나 목에 해당되면 금생수, 수생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만사형통격 이름이 된다는 거죠. 총 8개의 배열인데요. 이게 모두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만사가 형통하는 나는 좋은 이름입니다. 이 중에서 금토금과 금금수를 조금 눈여겨봐 주세요. 왜냐하면 뒤에 팩트 체크할 내용이 좀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 8개가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만사형통한다는 격입니다. 좋은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 이름을 한번 볼까요? 이분들도 아니지. 최윤종부터 한번 볼까요? 최윤종은 치읓이 금에 해당되잖아요. 윤종은 이응이니까 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종은 다시 금에 속합니다. 금토금이죠. 금토금. 네. 최원종도 금토금입니다. 정유종도 지읒은 금이고 이응은 토고 정은 또 지읒이잖아요. 세 사람 모두 금토금에 해당됩니다. 금토금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잖아요. 조주빈은 어떤가요? 조주빈은 지읒은 금이고 똑같은 지읒이니까 금이잖아요. 비는 비읍이니까 비읍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금금수인데 금금수도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이름이잖아요. 부귀영화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죠.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야 될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네. 금년에 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김레아라고. 헤어지자는 여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 어머니한테 또 중상을 입힌 흉악범으로 얼굴이 공개된 사람입니다. 김레아입니다. 김레아는 기억이니까 목이고요. 리을이니까 화에 속하잖아요. 예. 아는 이응이잖아요. 토죠. 예. 그래서 목화토입니다. 목화토 여기 있네요. 이것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만사형통하는 격입니다. 어떠세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5사람들이 모두 나쁜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사람 모두 그렇잖아요. 전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상황이 전반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난센스예요. 이론적으로 좋다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 불행하게 사는 극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있는 발음오행의 배열은 상극이 최소한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배열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성씨가 시옷, 지읒, 치읒에 속해서 금에 속하는 말하자면 만사형통격이 8가지였는데요. 여기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격, 평생 불운한 격에는 이게 17개나 되네요. 2배가 좀 넘습니다. 거짓말 좀 보태서 국민의 3분의 2는 전부 장명수에 들락거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좀 엉터리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금에 속하는 글자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목에 속하는 글자들 위주로 한번 제일 많은 성인 김씨도 목에 해당되고요. 김씨, 고씨, 강씨 이런 게 전부 목에 해당되는 글자잖아요. 그러면 목에 속하는 성씨들 중에
고시에 해당되는 분들 좀 몇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명단은 고시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고시 3과 합격으로 유명한 고승덕 변호사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전부 83명인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름 석자의 발음 오행이 서로 상생하는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어랍쇼, 좋은 이름은 10명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73명은 다 나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시 합격한 사람들 중에 85% 이상은 발음 오행이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팩트가 이렇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아닌가요? 그럼 내가 만일 오늘 고시와 같은 아주 중대한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면 어느 쪽에 줄 서야 될까요? 좋은 이름줄? 나쁜 이름줄? 나쁜 이름줄에 서야죠.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8, 9배에 해당되잖아요. 나쁜 줄에 서는 게. 이 사진은 양념으로 넣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도 이름에 대해서 뭔가 주장을 하려면 네이버에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해본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창에 김성수라고 하는 이름을 쳐보면 동명이인이 무려 150명이 넘습니다. 아마도 동명이인으로는 제일 많은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네이버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방귀 끼는 사람들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김성수라는 이름이 실제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김성수의 발음 오행은 어떻게 될까요? 김씨는 목에 해당되고요. 성은 시옷이니까 금입니다. 또 수도 금에 속하니까 이게 목금금이 됩니다. 목금금. 목금금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평생 불어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론과 실제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희대의 범죄자 넘버 5 이들 모두가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사법고시 합격자 중 85% 이상이 나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좋다는 건 나쁘고 나쁘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 시중에 널리 퍼져 있는 발음 오행은 이름에 대한 기륭 판별력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에 가깝죠. 네, 이름이 물론 수학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떤 주장이 이론으로 형성이 되려면 한 60% 이상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60%는커녕 좋은지 나쁜지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판별력,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발음 오행 이론을 가지고 남의 이름을 짓는다든지 혹은 남의 이름을 감명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음 오행론은 선부당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믿거라하고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귀한 생명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들이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도 유분수지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음 오행을 주장하는 장명가들 계시면 학문적 오류를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이론을 깔아놓고 있는 모든 장명앱들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름에 진심인 분들이 계시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발음론은 따로 있습니다. 내용도 다르고 적용 방식도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기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쪼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기 이름을 장명하시려거나 새로 이름을 개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